취준생활에 지친 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슐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소통 방송. 취업을 향하는 차라차라 잡스 원호 익스프레스 지금 바로 탑승하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허전해요. 그쵸? 네, 어디 허전합니다. 주인공보다 늦는 사람이 세상에 있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주인공을 이렇게 일찍 오셨는데 네네. 그러면 저희가 우리 박상열 기자님 모시기 전까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했죠? 호이토이님. 그러니까요. 빵그님 들어오셨고 호이토이님 오셨고요. 자, 오늘 금요일은요. 저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12,000여 개의 직업 가운데서 취준생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아낼 만한 그런 직업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스터디 잡스 시간이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박상률 기자님 오실 건데 이따가 자기소개 들어보도록 하고요. 상률 기자님 주인공 욕심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저 옆에 저 중요한 분 계세요. 지금 스터디 잡스에 벌써 8월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오래된 줄 몰랐어요. 지난 8월에 출연을 하셨다가 저희가 대본을 너무 제대로 진행을 안 해가지고 분량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내의 강성신 변호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성신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이 저번에 출연하셨을 때 좀 임팩트를 크게 남기고 가셨거든요. 크게 남겼죠. 네, 여기서 네. 프로포즈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됐어요? 아, 너무 성공적으로. 오. 완전 서프라이즈로 성공했고요. 제 기준 성공은 눈물인데. 웃음거리밖에 안 되긴 했지만, 네, 그래도 너무 이 서프라이즈라는 측면에서는 완벽했었던 프로포즈고, 모두 다 지금 여기에 제작진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제작진분들한테. 또? 네. 아, 제작진분들한테. 네, 이 시간 빌어서 제 장가를 보내주신 분들은 여기 제작진분들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변호사님 그럼 프로포즈 하시고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번 주 주말에 웨딩 촬영했어요. 어머나 세상에나. 네네. 사진은 자랑 안 해주세요? 사진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네,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찍으셨어요? 한 몇 8시간? 네. 그 계속 막 웃고 막 네, 코 맞춤하고 막 막 신랑님 웃으세요? 웃으면 안 나와. 8시간 정도 되면. 여기 막 이게 살 떨리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안면 마비 오고. 그래도 행복하셨죠? 네, 잘 찍었습니다. 네. 전부 다 여기 제작진분. 네. 발바닥 맞읍시다. 네. 이따가 상률 기자님, 우리 변호사님이 때려 드릴 거고요. 네. 자, 저희가 잡스 101 본격적으로 스터디 잡스 시간 시작하기 전에 경조사 토크 경조사 토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사가 2개예요. 우리 직방의 기술 감독님이 차 구입을 확정하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차가 24년 4월에 나온대요.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지금? 어떻게 24년까지 기다려? 요즘 차들이 다 늦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축하드리고요. 시승식 할 때 우리 직방에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해도 되나요? 고소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된대요. 네, 안 되고요. 다음은 경기도에 사는 우리 양현정님이 생일이시라고 하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좀 거하게 생일 축하해드렸어야 되는데 남산으로 돈가스를 먹으러 가자고요. 남산 돈가스 드셔보셨나요? 네, 먹어봤어요. 남산 가면 뭐 하세요? 남산 엄청 좋아해요. 왜요? 거기에 카페, 루프탑 괜찮은 데도 많고. 오, 추천해주세요, 이따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남산 타워까지 갔다 오는 것도 괜찮아요. 요즘 날씨에 추천이에요. 걸어가는 건 어떤가요? 걸어가만 해요, 충분히. 끝까지? 네, 그럼요. 팔각정까지? 그럼요. 오, 그 타워까지. 너무 힘들어. 예신과도 가셨나요? 처음 사귀자고 할 때 거기다 했어요. 첫 만남 썰 좀 풀어주세요. 처음 만나면 이제 업체 통해서 만났는데 이제 나랑 만나볼래? 라고 한 건 남산 데리고 가서. 그럼 고백을 나랑 만나볼래? 이렇게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했겠죠. 예. 그때 상당 부분 이제 썸은 진전된 상태였죠. 네. 손 잡으셨나요? 잡았겠죠. 와이프분이 응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겠죠. 네. 남산 가서 자물쇠는 거셨나요? 안 걸었어요. 그거 사실 유치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다들 네. 하니까. 네네. 어머 촛불 가셨다고요? 단디님 몰라요 뭐예요? 아무튼 채찐등님 들어오셨고 시류 네 볼펜 떨어졌어요. 결혼의 듀오였나요?
비슷한 거였어요. 아, 네. 결혼은 언제 하는지 일단 알려드릴 거고요. 자, 네네. 일단은 저희가 댓글을 지금 여러분도 주책이야, 정말. 나 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계신데 오늘 실시간 댓글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또 우리 변호사님이 이따가 또 선물 드릴 분을 네. 뽑아주셔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선물 드리는데 선물이 어떤 게 있냐면요. 먼저 우리 변호사님이 첫 번째 선물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네.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꼭 맞는 발포정 발효식초와 다이어트 밀키트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한 번에 합격하는 취업필독서 해커스 문제집과 잡스 원오원의 가족 트러스원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스텔라쌤이 함께 쓰신 이 책입니다.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도 여러분들한테 선물해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 채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이거 사진 보고 기자님 잇몸 마르시겠다고 너무 웃고 계신다고. 네. 아이디로 그러면 축의금 하시면 되겠다. 이거 아이디로. 그죠? 네네네. 네네. 오셔가지고 식사하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영상 하나 받아가셨고요.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이 8월에 나오셨을 때는 한창 저희가 우영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드라마. 네, 네. 근데 지금 또 새로 나왔어요, 드라마가. 1,000원짜리 변호사. 이거 보셨나요? 아, 제가 사실 그 원본은 보지 못하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좀 선공개 영상 네네, 이런 거는 봤어요. 어때요? 일단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엄청 흥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랑 얼마나 비슷한가 이렇게 좀 대조하면서도 보고 했는데 그렇죠. 일단 조금 많이 뭐가 첨가됐어요, MSG가. 과하다. 네, 조금 현실과는 다르다. 완벽히 같다기보다는 현실을 근거해서 좀 뻥튀기가 된 그러니까 재미를 위해서 같을 수 없죠. 네, 좀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변호사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없죠. 그럼 당연히. 오히려 우영우가 더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꼭 주인공의 특성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그게 전체적인 게 조금 사건 자체가 있을 법한 일이냐 아니냐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조금 더 드라마적인 요소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살이 좀 빠지셨네요. 변호사. 살 빠졌어요. 예. 아니, 웨딩 진짜 촬영하느라고 아니, 그러니까 뺐어요. 여기가 네, 일부러 뺐어요. 얼굴 크기가 지금 연예인처럼 작아졌어요. 아, 저탄고지 하면서 전 저탄고지 엄청 하고 있는데 지금 왜 이래요? 고지가 너무 많아. 너무 지가 많은 것도 너무 안 많아. 돼. 최소 삼겹 4인분 막 이렇게 소고기 5인분씩. 너무 많이. 지가 많으면 안 돼. 좀 저기 빠졌어. 시계도 되게 좋은. 살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얼마짜리예요? 이거? 아니 아닙니다. 이게 잡아주지 천차만별입니다. 네, 네. 예물인가요? 아니요. 아니. 뭐야 또 나 시계 모르니까. 요새 예물 트렌드는 IWC가 아니기 때문에. 뭐, 라이더 부식이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야? 저희 스터디저스 시간 맞죠? 강성시 시간이라니까요. 네네. 미국 서부 시대 변호사는 법보다는 주먹으로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 시대를 안 살아봐가지고 변호사를 했어야 됐는데 내가 미국 서부에서. 맞네. 인생 편하게 살 텐데. 오늘 뭐 하다 오셨어요? 일했죠. 일하고 오신 거예요? 그럼요. 그러시구나. 일에 오늘 기사 쓰고. 기자님 오시니까 화면이 그럼요 꽉 차죠. 기자님이 얼마나 크신데요? 링컨이 그 시대 변호사래요. 링컨.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싸움을 되게 잘했던 사람인 거 아세요? 그래요? 링컨이? 몰라요. 그 총잘 쓰시잖아요. 격투기 대회 나간 실제 선수에서 프로 데뷔했던. 아 진짜요? 네, 그래서 1패밖에 안 했어요. 진짜요? 300 몇십 전. 진짜로? 네, 300 몇십 승 1패. 그럼 링컨이랑 메이웨더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랬다. 그날 컨디션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죠? 아니, 링컨 한번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아마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아니 우리 기자님은 그거 보셨어요? 1,000원짜리 변호사? 예, 몇 번 봤습니다. 보셨다고요? 네. 절대 안 보셨던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봤지. 진짜요? 그럼요. 그럼요. 물어보세요. 저는 안 봤다고 저도 안 얘기했어요. 봤어요. 아니, 저 봤어요. 진짜로요? 네. 남궁민. 맞아요. 그래요? 여자 주인공은? 여자 중 이름 모르는데 그 되게 통통 튀는 그 15 하는 분. 진짜로? 맞아요. 우리 사무실 15 하시려고요, 여기 남궁민. 맞아요. 딱 제가 유튜브에서 본 그거만 보셨구만. 저도 못 봤거든요. 짧은 거 보셨네. 저 진짜 다 봤어요,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그럼 거기에 나오는 그런 변호사 있잖아요. 뭐 수임료가 단돈 1,000원이고 실력은 또 엄청 좋고 백이 없는 의뢰인들한테 든든한 백이 되어주는 변호사 있어요? 없죠. 1,000원짜리는 무슨 의미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드라마를 제대로 안 봐가지고 네. 모르겠지만 사실상 경우에 따라서는 수임료를 안 받고 하는 경우도 있죠. 왜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가족 사건이라거나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변호사와 의뢰인의 의사 합치가 뭐 1,000원에 하자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네. 뭐 만약에 작가님이나 뭐 여기 뭐 제작진 분들이 오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1,000원에? 그러니까 30%, 30%? 네. 그러니까 이 깔끔하게 부분 뭐 30% DC? 다른 분들에 비해서 DC를 해드리려면 최대한 거죠. 나도 좀 쳐다봐 주세요. 네. DC를 여기만 줄 것 같은데. 나 DC 전혀 안 해줄 것 같은데. 공익 사건. 공익사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익사건이라고 해서 막 어떤 우리가 껌 살 때처럼 네. 막 권장 소비자가 이런 게 있는 분야가 아니기 아. 때문에 공익사건이라고 해서 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아, 단가가 정해진 건 무료본 아니다. 변호나 국선 변호도 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해봤습니다. 진짜요? 왜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너무 럭셔리하셔. 아니요. 지금도 아니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사실 그 제가 지금 대법원 국선 변호를 하고 있는데 오, 이게 또 하게 되면은 다르게 보이시나 봐. 와. 왜 제가 무슨 뭐 오로지 돈만 줬는. 아니 네, 저희 약간 네. 링컨 차를 타는 네, 거라 그 얘기 하려고 그 느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고요. 맨날 제가- 약하고 아니 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그래. 맞아, 그 영화 근데 재밌게 되게 아, 재밌어. 그래요? 되게 재밌어. 재밌는데 변호사 그렇게 살아야 돼. 뭐 무료 변호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하고 있고 국선 오, 변호사 와, 역할도 하고 멋있으시다. 역시 GT는 네 맞습니다. GT. 어, GTI. 기억이 나 그런 게 나요? 기억이. 네 저희 동생. 네. 아, 진짜. 되게 친해졌어요. 방송 끝나고. 끝나고? 네. 야, 술 한잔 해야지. 아, 다 하셨어요? 같이 하시죠. 두 분 하셨어요? 조만간요? 아, 뭐야? 연락도 안 했는데. 네, 조만간 한번 하시죠. 네. 아까 또 영상 찍으셨어요. 아, 또 찍었어요? 네, 영상 청첩장을 지긋지긋하다 진짜. 프로포즈 어떻게 됐는지 안 궁금하세요? 아 하셨어요? 네 했죠. 뭐잘 저 되셨겠죠. 웨딩 이거 찍고 촬영한다니까. 다음 날인가 그랬어요, 진짜로요? 아마. 그 어떻게 반응이 어땠어요? 완전 빵 터졌어요. 빵 터졌어. 아 웃겨가지고 네, 웃겨가지고. 아. 근데 오히려 좋았어요. 오빠 이런 면도 있구나. 이게 뭐냐? 막 그런. 이게 뭐야? 병맛으로 해서 네. 아 오히려 그게 또 수수해 보이고. 재밌었어요. 저 골라주세요. 수입료 10억 사건이랑 스포트라이트 1년 사건. 아, 사실 스포트라이트는 뭐 중요하지 않은 것 10억 같아요. 좋다. 네. 아니 솔직히 10억이면은 네. 근데 아, 스포트라이트 너무 1년 좋은데? 받으면 10억 금방 벌지 않을까? 어떤 류의 스포트라이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네. 그런가? 네. 어. 지저분한. 비리 뭐 변호사, 아,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 어, 뭐 강간범 변호사 뭐 이런 그렇지, 식의 그렇지. 스포트라이트면 뭐. 알겠습니다. 강력범죄 범죄자들 지켜줘야죠. 10억 받으시겠대요. 돈을 쫓으시는. 네, 알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안. 오케이. 네, 아, 그쪽으로 해줘요. 알겠어요. 정말. 아, 저희가 드라마 얘기 계속 했는데 아까 뭐 15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럼 뭐 인턴십 같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유튜브로 좀 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 체제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그리고 자기의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해서 이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가려면은 인턴 기간을 거쳐야 돼요. 이걸 이제 수습 기간이라고 하는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적어도 6개월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 이 이상의 인턴 기간, 수습 기간을 거쳐야만 이제 정식적으로 자기가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변호사로 인정됩니다. 뭐 약간 레지던트 그런 그런 건가? 느낌인 것 같아요. 잘 모르세요, 왜? 왜냐면은 이 드라마를 안 봤거든요. 왜 잘 모르시는 거야? 네. 아 저도 당연히 그 시기를 겪었고요. 아니 그 변호사가 그러니까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네. 검찰에 가서 검사 시보를 2달 하고 아 그랬구나. 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나와서 자기 아빠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로펌 대표라서 너 이제 올 건데 경험은 두루 해보고 와라. 그래서 그 남궁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쟤 되게 굉장히 괴짜다. 좀 그러니까 그릭 같은 애다.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용이 딴 데 가서 막 경험 쌓고 그치, 같이 그치. 같이 간 그런 느낌으로. 천원짜리 하면서 아. 정의를 위해 싸운 애한테 가서 네가 하고 오면 아. 우리 회사 사람들 눈도 이제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오. 뭐 검사 시보도 검찰 시보였지 변호사 시보였지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갔는데 아주 재미있게 펼쳐지는. 아니 어떻게 예습해서 진짜 보셨나 봐요? 진짜 봤어요. 진짜. 아니 재밌어요.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신데. 재밌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네. 그럼 변호사님도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인턴 때 뭐 재밌는 썰 없어요? 저는 조금 그러니까 인턴 생활이 일단 기본적으로 재밌을래야 재밌긴 힘들고 힘들죠. 고되고. 울어요? 근데 저는 조금 특이하긴 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베트남에서 오, 진짜? 했거든요.
갑자기 왜? 네, 베트남 인턴을? 호치민에서 네, 수습기간을 왜요? 거쳤어요. 왜? 그러니까 제가 지원을 했어요. 네, 지원을 해가지고 비엔남 좀 쌀국수 드시. 네, 맞아요. 뭐 쌀국수야 갑자기. 아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요. 비엔남 쌀국수는 네, 정말 거기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쌀국수는 아예 국수도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나도 가봤어요. 그 너무 맛있지 않아? 나는 우리나라가 더 저 맛있던데. 삼시세끼 다 너무 맛있죠. 하루는 쌀국수, 점심에는 모닝글로리에 뭐 볶음밥 먹고 그렇지. 그럼 맛있어요. 저녁에 고기랑 같이 막 가고 싶다. 그거 뭐지? 저도요. 그렇게 막 계란 해가지고 그거 뭐지? 이렇게 반 뭐지? 이렇게 반 접혀 있는 거? 이렇게 튀겨가지고. 반짜 분짜? 반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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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새우 아, 맛있다. 맞아. 반새우 먹으러 갈까요? 그렇죠. 좋죠. 갑자기? 변호사님 써야 돼요 그럼. 알겠습니다. 왜?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 분짜 맛있겠다. 그러니까 분짜 맛있겠다. 그래서요? 베트남에서 뭐 하셨는데요? 아 베트남에서 좀 이제 해외 투자 쪽으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베트남 거의 러쉬라고 볼 정도로 한 10년 전 뭐 이때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때 이제 멋지다. 법률 자문을 하는 로펌의 수습으로 좀 있었어요. 멋지다. 그래서 거기서 뭐 재밌는 건 없었어요? 재밌는 거요? 비방용 사실 거 아니에요, 일이 재미있을 수는 거의 없고 사랑도 없었어요. 사랑이 현지인과의 있을 뻔했죠. 어머 정말? 네, 그렇지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거 안 물어볼게요. 저도 네. 남의 가정을 네, 저렇게 네, 하고 네. 싶지 않으니까. 가정이 있어 벌써? 아니, 거의 있죠. 네. 내년 1월에 네, 하신대요. 그렇습니다. 내년 1월에 해요? 네. 와. 봉은사 쪽에서. 네, 오세요 두 분. 봉은사 식사하고 쪽 거기는 뭐 결혼 자주 하는 곳이고. 아무튼 거기서 하신대요. 끝났네요 이제 우리 변호사님. 끝났죠. 그 조용히 말아서. 완전 끝났죠. 왜 이렇게 속삭이세요? 예비 신부 눈가 귀를 막아주셔야지. 눈은 보셔도 되는데 귀를 무슨 소리 하시는 형제를 거예요? 사랑하고. 그러면은 우리 변호사님이 또 처음 맡았던 사건은 어떤 거였어요? 처음 맡았던 사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습 기간에는 저는 이제 보통 그 컨설팅, 리걸 네, 컨설팅이라고 해서 자문을 했었고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첫 사건이 제 기억으로는 이제 막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이게 대본에 써 있어가지고 몇 년 엄청 전이에요, 몇 년? 엄청 오래됐죠. 엄청 오래됐어요. 20년? 20년이면 아예 기억이 안 날 거고 15년? 그냥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뭐요? 근데 이제 사건이 저한테 하나만 있었으면은 기억이 날 텐데 이 이후로 계속 사건을 너무 하니까 많았어. 굳이 첫 사건이 뭔지는 잘 기억이 안 났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혼 사건이었어요. 이제 이혼 사건이었는데 저는 와이프 쪽 네. 그리고 남편 쪽이 상대방인데 이혼을 원하는 쪽. 귀책 사유가 와이프한테 있었어요? 희한하게도 귀책 사유가 남편 쪽에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근데 원했어요? 근데 재밌다. 남편이 이혼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해요. 여자가 생겼구나. 여자는 너무너무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법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방금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유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이 이혼에 대한. 그래서 유책 사유가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을 자기가 뭘 잘났다고 자기가 이혼하자고 할 수가 없는데 이 경우는 조금 특이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해주세요. 10년이 넘었어요. 이 소송을 한 지가.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갔다가 이걸 전부 다 그 유책인 배우자가 청구한 게 당신 유책인데 무슨 이혼이냐라고 해가지고 다 기각돼가지고 끝났는데 그 이후에 이 남편은 도저히 그래도 이 여자랑은 죽어도 살기 싫은 거야. 그래서 다른 사유를 들어가지고 또 이혼 소송을 또 해요. 그게 돼요? 그 소송에서 1심을 이제 제가 맡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졌어요. 아이고. 결론적으로는 남편이 졌는데 이기셨구나. 네, 그 새롭게 든 사유가 이제 인정이 돼버려가지고 네, 이제 여자분은 진짜 안 하고 싶어 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슬퍼. 사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소송만 10년을 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례적인 일이 있어서 아니, 같이 사는데? 나랑 이혼하고 싶은 같이 남자랑 같이 살지 같이 안 않고. 살고 어쨌거나 저요 그리고 같이 살지 않아서 이제 박수홍 이혼이 선생님 사건은 어떻게? 박수홍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나는데요? 글쎄요. 이건 뭐 언론에서 너무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읽지 마세요. 네. 음. 그러면은 그거는 지셨고 첫 번째 처음, 승소했던 거는 기억나요? 첫 번째 승소했던 거 네. 그것도 이혼? 아니요. 그 모르겠어요. 저 잘 기억 안 나는데. 아, 그럼 차라리 패스. 그럼 차라리 조금
인상 깊었던 사건? 뭐 이제 그런 걸 해주세요. 말씀드릴까요? 처음 승소 이런 건 진짜 기억이 잘 안 나고 잔인했던 거? 아 웃긴 거 하나 있어요. 웃긴 거라기보단 요즘에 기대된다. 좀 약간 신종 같은 건데 코인? 코인은 뭐 너무 많고요. 너무 많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코로나 때 시간 제한이 있었잖아요. 네네네네네. 그 막 영업 제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10시까지. 그때 당시 막 9시까지였던 적도 맞아, 있었어요. 맞아. 그러니까는 좀 이거를 악용해서 그때 당시에 막 혹시 데이트 앱 쓰세요? 데이트 안 앱? 써봤어요. 거짓말. 진짜로. 저희는 취재 때문에 엄청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 이것저것. 데이트 앱이 엄청 많은가 봐요 요즘에. 그리고 이제 좀 요즘에? 인기도 있나 봐요. 뭐 틴더 이런 거. 네,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한테 엄청 갑자기 다급하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막 큰일 났다 자기. 왜? 자기 지금 강간죄로 고소 당하게 생겼다. 데이팅에서 만나서.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니 어떤 남자가 데이트 앱을 통해서 이제 여자를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9시 막 이런 제한이 있고 사실 그때는 밖에 돌아다니는 거 그쵸? 자체가 조금 사회적으로 찝찝하고, 좀 찝찝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모텔 가지. 아니 집으로 와라고 했어요. 그 집으로? 사건에서는 여성네 집으로 와라. 여자가 여성이- 자기 집으로? 그래서 이 뭐- 남자는 너무 좋잖아. 그 땡큐지 그 남자 땡큐지. 입장에서. 그래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처음엔 좋았어. 막 뭐 세상 뭐 모르는 재즈 소리 하지 말아요. 틀어놓고 진짜 여자였어요? 여자였지, 여자. 뭐 가짜 여자는 아니었어요. 가짜 여자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막 재즈 틀어놓고 분위기도 굉장히 무르익고 막 와인도 한 잔 마시고 너무 좋았던 거야. 그러면서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성관계를 스킨십을 했어요. 아, 스킨십을. 해. 스킨십을 하고 강간죄라길래. 그러다 보니 갔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스킨십을 하다가 갑자기 왜? 경찰이야? 문을 두들기고 열자마자 집채만한 덩치가 핸드폰 갖고 자기를 찍더라는 거예요. 걸렸구나. 그래서 이 남자는 사기꾼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너무 무서워. 당신 강제추행 혹은 강간 미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 찍은 거예요. 그 막 이런 어떤 스킨십을 하는 과정을 찍어버린 거죠. 중간에 그냥. 그래서 자기가 그때 경찰 부르고 막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겁에 이제 질려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막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제 경찰서 가고 막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갑자기 들어온 남성과 여자가 짜고 당연하지. 이 남자를 뭐 강제추행이라든지 이런 죄로 몰아가지고 합의금을 받으려는 너무 그런 정황 같은 거예요. 당연하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의심이 나는 분명히 가니까 이 사건을 좀 잘 풀어가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네. 어쨌든 이 여자는 자기는 집에 부른 건 맞다. 하지만 놓은 것도 맞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은 신체 접촉을 이 남자가 했다. 그건 뭘로 중간으로 라고 하니까. 강제추행으로 건 거예요. 일단은 거기다 현행범으로 돼가지고 막 고소장을 제출하고 막 이제 그런 건 아니긴 했어요. 현행범 그냥 거기서 그냥 잡혀간 거지. 네. 이야, 이거 조심.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너무 웃긴 게 조금 웃긴 건데 하여튼 이 남자가 이 예쁜 여자랑 이렇게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를 좀 기록을 해놓고 싶었나 봐. 뭐야 또? 그래서 음성. 여자 몰래 음성 이거를 조금 동영상을 찍었어? 막 그런 걸 좀 찍어놨어요. 몰카로. 그러면서 그러면서 기가 막히네. 그러면서 이거를 인스타에도 스토리에도 막 올리고 했었던 거야. 비공개 계정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잘했어. 이 사람한테는 엄청 득이 된 거죠. 왜? 분위기상 이게 무슨 강간이고 무슨 강제추행이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웃겼었던 건 뭐냐면 갑자기 집채만한 남자 딱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애는 막 이렇게 속옷만 입고 막 이렇게 당황해갖고 자기가 막 짐을 챙겨서 나간다는 게 이 여자 핸드폰을 잘못 갖고 세상에나. 간 거야. 핸드폰 이거 사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맞아. 정황이 없으니까 경황이 없으니까 갖고 간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로 경찰서에 임의 제출을 하자. 포렌식 걸고. 그러면은 분명히 나올 이 거야. 여자가 공모한 정황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 여자 측은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핸드폰 갖고 오라고. 제가 그랬죠. 임의 제출했는데요. 왜 당신이 제출하냐고. 아니 유실물도 제출한다. 경찰에 임의 제출한다. 그럼 뭐 이걸 내가 왜 갖고 있어요? 경찰이 뭐 찔리세요? 그럼 뭐 갖고 가시라고. 저는 얄미워. 상황 다 설명했다. 라고 해서 이제 걔네가 꼬리를 빼버린 사건이에요. 근데 집엔 가면 안 돼. 제가 진짜로 이 사건 진행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예기치 못한 순간이 터졌는데 또 거기에서 어떻게 자기가 몰래 찍어놓은 것들도 있었고 또 핸드폰을 잘못 갖고 나온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거를 진짜 변호사 강성신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남자로서의 강성신이었다면 나는 이거 안 당했을까 싶은 거예요. 이거는 다 당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일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물론 모든 사건이 다 이렇게 범죄를 기획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 적도 있었어요.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네. 변호사님 입담 최고. 뇌를 지배당하면 안 돼요. 네? 본능에.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진짜 저는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놓고 싶은 게 물론 이게 막 여성단체 이쪽에서 문제가 많은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일단 그런 어떤 성적인 역할, 젠더 얘기는 차치하고 그냥 있었던 제 사건을 좀 말씀드릴게요. 연인 관계예요. 네. 연인 관계인데 어쨌든 막 다툼이 있었어요. 삼각관계 때문에. 삼각관계? 네, 삼각관계여서 그러니까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여자가 또 이 삼각관계 때문에 좀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고 그 삼각관계가 있었던 데에서 이 남자가 호텔을 찾아가 버려. 그래서 방 안으로 들어가. 와. 그리고 거기서 현행범으로 잡았어. 얘네 바람 현장을. 그리고 경찰도 불렀어. 왜냐면 거기서 이제 좀 몸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부부예요? 부부 아니에요. 근데 커플. 경찰을 어떻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몸싸움이 좀 있었던 거예요. 아. 남자가 내연남이라고 그냥 칭할게요. 내연남이 안에 들어가 있었고 이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뭐 거기서 어떻게 그 광경을 목격하고 죽여야지. 예. 아니 그래서 문을 이제 어떻게 따? 그게 뭐 룸서비스 어떻게 뭐 열었나 봐요. 룸서비스. 거기까지는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몸싸움이 있어갖고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오고 막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다음에 이 여자의 그 경찰 진술이 내연남한테 유리하게 막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폭행 사건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네. 이 여자의 말을 그때부터 녹음을 하기 시작해요. 녹음을 하기 시작하는데 녹음 그 증거가 안 되잖아요. 녹음 증거 돼요. 당사자 네, 중 네. 녹음은 괜찮습니다. 녹음을 하는 버릇을 들이기 시작해요. 아이고야. 근데 이 사건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또 화해를 하네. 그래서 여자가 돌아왔어. 돌아오고 이제 호텔에 가게 돼요. 그리고 성관계를 맺고 근데 이 남자는 대화를 하다가 이 녹음기에 녹음 어플을 틀어놓고 그냥 꼭 깜빡한 거예요. 성관계를 했네. 녹음을 해놓고. 네, 깜빡하고 그냥 그래 뭐 술 한잔 먹고 호텔 가서 성관계를 하는 것도 전부 다 녹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실도 자기는 몰랐어. 왜냐면 아, 녹음 그렇겠지. 어플을 틀어놓고 까먹은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나서 또 사이가 안 좋아졌네. 근데 이 여자가 남자를 강간으로 강간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갑자기? 네, 강간으로 고소를 하고 커플인데. 5만 가지의 어떤 거짓말들을 넣어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강간죄 같은 건 여기서 강간죄가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길바닥이나. 보통 증거를 채집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강간죄 보통 일어나요. 그렇죠. 누가 보는 막 무슨 뭐 한강 시민공원에서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그 피해자의 일관된 그렇죠, 진술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주요한 증거로 쓰이는데 여기서도 이제 여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는 강간 당했다 막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억울해. 너무 억울하지. 나 아닌데. 너무 근데 우연찮게 녹음 파일. 녹음을 해놨던 걸 우연찮게 찾은 거야. 그래 그걸 이제 16시간짜리 녹음 파일인데 들었더니 이제 게임 끝이죠.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녹음을 생활. 너무 희열이 있어. 왜냐면 제가 들어봤거든요. 응.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분명히- 녹음이 디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어떤 녹음이 나 변호사 할래. 왜냐면 진짜 이런 녹음이 사실상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네.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아.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이 사람은 이 녹음을 우연히 자기가 녹음해놓지 않았다면 강간죄는 굉장히 큰 범죄란 말이에요. 저. 이건 뭐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겠는 거죠. 와 대박이다. 좀, 근데 아까 첫 번째 사건도 그렇고 두 번째 사건도 그렇고 이미 헤어졌어야 맞는 경우가. 그건 이제 뭐 사랑학적으로 이제 가면 왜 그렇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인간들이 둘 다 많은 것 정상이 같아요. 아닌 그러니까 거죠? 우리의 상식선을 좀 뛰어넘는 분들이 음. 그 녹음
어플을 근데 애인이 녹음 어플을 켰어. 아, 나 대화하는 소름 거. 돋을 것 같아. 어. 뭐야? 우연히 알았어.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도 말들이 있죠. 예. 통화 금지 입법인가. 근데 뭐. 저도 궁금한데 그거 통화 금지 입법. 듣고 있을 땐 기분이 제가요? 제가 저를 뭘로 보신 거예요? 아니 증거를 찾아야 되니까. 그럼요. 아 그거 좀 나 뜨겁지 않아요? 이렇게 뭐 듣고 있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들어본 적이 네, 없어서 네.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런 식의 감정을 이입하지 나 않아요. 듣기 싫을 것 같아. 아니 저도 듣기 싫죠. 제가 그걸 듣고 싶겠습니까? 16시간짜리를? 그러니까 16시간짜리를 돌리고 또 돌리고 나 다시 듣고 이럴 거 아니야. 궁금하긴 하다. 근데 이게 그렇죠. 어떤 내용으로 이게 아니 굉장히 사랑해요. 증거가 어떻게 되는? 많이 사랑해요. 썰 재밌다. 또 듣고 싶다. 근데 우리가 지금 벌써 30분이 됐는데요. 그래요? 아세요? 언제 아세요? 또 뭐 우리 이제 강성신 변호사님에 대해서 네. 더 파고 들어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도 전문 분야가 또 따로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어떤 거죠? 저는 사실 이 법 쪽에 진출을 하게 된 게 공인노무사 그때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게 뭐 한 12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 이제 공인노무사가 노동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제 직업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동법 쪽을 접했는데 그 이전에 그럼 왜 공인노무사를 선택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부당해고를 한번 당했었어요. 아 진짜? 네, 제가 이제 부당해고를 한번 당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푸년생 때? 네,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입니다. 아이고야. 근데 너무 억울한데 사실상 법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또 그게 외국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억울한데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호소할 그런 어떤 방법도 모른 채 한국에 귀국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게 좀 이 노동법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결국엔 자기가 매를 맞아봐야 직접 느껴가지고. 네, 이거 해야겠구나. 네. 어디 들어가셨는데요? 예전에 홍콩에서 뭐 금융권으로 진짜? 네, 갔어요. HSBC 비슷한 거예요. 뭐야, 그건 또 다 알아요, 이렇게? 홍콩은행이 그렇구나. 홍콩의 국민은행 같은 거. 그렇구나. 심리 상담사 자격증 보유하고 계세요? 심리 상담사 자격증도 있죠. 그것도 1급 땄는데 왜 있어요? 그건 이제 왜 땄냐면 제가 한번 이별을 당했어요. 또야? 예. 또 경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중요하지. 거야. 이별을 당했는데 좀 호되게 당하셨어요? 3단 콤보를 당했어요. 어떻게? 바람, 환승, 잠적. 잠수, 환승. 바람이 네. 나면서 그대로 환승하면서 잠수를 탔다. 예. 그래도 이제 깔끔한데? 이거 뭐 잡을 수가 없는데. 근데 그때 제가 되게 힘들었었던 게 수험생이었어요. 와 그거는 좀 왜냐면 수험생이야말로 이거 안 겪어보셨겠지만 가장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때거든요. 최악이죠. 왜냐면 이게 진짜. 붙어야 사람이야. 아. 붙기 전에는 사람도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 나 당시에는- 몸에서 냄새 나고 그래. 뭐야, 씻어야지. 그러니까 일단은 냄새도 냄새지만 수험생 냄새. 자존감이 엄청 내려가. 맞아, 자존감이 왜냐면 낮을 미래 자체가 불안하니까. 응.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3단 콤보를 겪고 와. 제가 그래도 지하로 내려가셨겠네. 진짜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는데 왜 공부를 했는지 아세요? 강성이 멋있다. 보여주려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 얼마나 찌질했냐면 내가 이걸 붙어야 얘를 만날 수 있지 다시 라는 만나려고? 생각에 왜냐면 너무 억울한 거야.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모르겠어요. 팔짱가 봐.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내가 멋있게 돼갖고 너한테 복수할 거야. 이것도 아니었어. 엄청 찌질하게 나 이거 떨어지면 진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돼버리는구나 해서 붙어서 난 얘를 다시 만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만났어요? 얼굴은 봤어요. 얼굴은 봤어. 얼굴은 봤는데 붙고 나서? 어쨌든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차는 이미 욕했어요? 아니요 그냥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왜 힘들었냐 붙었잖아요. 응. 그리고 이제 다시 사람이 됐잖아요. 응. 사람이 됐는데 무슨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내가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떠나가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힘든 거야 마음이. 근데 웃기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수험생도 아니고
저도 누구를 만나려면 이제 사람으로서 만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누구 소개팅도 하고 뭐 너 들어오는 여자 만나고 헌팅도 하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힘든 나를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심리학 뭐 교양서적 정도겠지만 그런 걸 한 200권을 봤어요. 세상에나. 와. 그걸 이제 그 엑셀 파일에다 한 권씩 이제 보고 그걸 정리해 놨었는데 그러면서 아 마음이 아픈 것도 진짜 아픈 거구나라는 의사한테 거를 가는구나. 가야 제가 된다. 처음 겪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저는 태어나서 마음이 아파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없다가 이거를 조금 늦게 겪은 거예요. 30대 때 겪고 나서 진짜 늦었네. 예전에 내가 막 주변 사람들이 각종 어떤 어려운 일들로 마음이 힘들고 정신이 힘들다고 하면은 그걸 이만큼까지 공감을 못 했거든요. 야, 일어나 할 수 있어. 괜찮아. 너 그거 소주나 못해? 한잔 마셔. 막 이런 거지.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그게 안 돼. 이건 아픈 거야, 그냥. 그래서 이들은 치료를 받아야 돼. 치유가 돼야 돼. 라는 게 사실 동기였어요. 거창한 동기가 아니라 제가 너무 그렇게 아파 보니까 아 진짜 아픈 게 맞구나. 근데 저한테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이렇게 아프면. 각종 본인들의 사실 저한테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누가 좋은 일로 찾아오겠어요. 그렇죠. 마음이 다 안 좋으시겠네. 안 좋은 일들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사실상 그때 당시에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뭐 법적인 거밖에 없잖아요. 뭐 마음까지 어떻게 제가 케어를 해드립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좀 상담사 자격증도 따보자. 대단하시다. 네. 나랑 비슷하게 아프구나. 난 이제 네 마음을 알 것만 같아. 나도 너같이 그랬었거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게 저번에 처음에 나오셨을 때는 그 여자친구의 마음을 잘 못 알아주셨거든요. 그치. 우리 막 퀴즈 맞출 때 네, 저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봐요. 그래서 마음 괜찮으세요? 마음 이제 괜찮으세요? 제 마음이요? 네. 저는 너무 행복하죠. 저는. 아, 세피하세요. 네, 이게 상담 받을 필요 없어지니까. 네, 뭐 아예 그리고 이제 제가 상담 센터를 그래서 개설을 했는데 했어요? 네, 심리 상담 센터를 개설을 사무실이랑 같이 했는데 겸하면서. 네, 하는 네. 거예요. 아 진짜. 근데 그 상담은 당연히 제가 하진 않고 에.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계기로 제가 이쪽에 관심을 갖게 돼서 선생님 전문적인 선생님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상담은 그분이 하시죠. 오 대박이다. 그러면 크게 아프시면 의사 자격증 따실 생각도 있나요? 저요? 이제 그렇게 안 아프고 싶어요. 호이토이님이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대신 의사를 만났어요. 나를 치유받기 위해서. 사모님 되실 분이 네. 닥터시구나. 네. 오늘 방청객으로 오신 거죠? 아니 너무 재밌게 듣고 계시고. 야, 네. 내가 태어났는데 아빠가 변호사고 엄마가 의사면 진짜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 대박이다. 진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왜? 나도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되잖아. 내가 못하면은 너는 누구 닮아서 이러니 이 소리 할 거 그럼 아니야. 둘이 또 싸우겠다. 너 닮았다, 너 너 닮았다. 닮았다고. 그죠? 에이, 또 스윗하신데 그렇게 싸우겠어요. 그렇게 스윗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때. 그래. 막상 맞네, 맞네. 결혼하시면 이제 이렇게 호기로운 모습이 다 사라지실 거예요. 아 그죠. 네. 프로포즈도 그렇게 준비하셨는데. 예전에 수험생 생활할 때처럼 네. 바닥 보고 걸어 다니고 사람이 아니고. 집에 갈게. 잡혀가지고. 그분이 첫사랑이었어요? 거의? 아니 첫사랑은 아니었죠. 한 세 번째? 지금 와이프 되실 분이요? 아니. 아니 그때 아, 아프신 네, 아프게 아프실 했던 분. 그럼 지금 와이프 되실 분이요? 19번째? 아니 네 번째. 오. 그러니까 저 10년에 한 번씩이었던 것 같아요. 10년에 한 번씩. 아, 10대 사랑을? 때 한 번, 20대 때 한 번, 30대 때 와, 한 번. 되게 40대 길게 때 한 번. 만나시는 50대 거예요. 네, 한번 50대 때는 안 되지 이제. 아 갑자기 궁금해. 환승 이별이 나아요? 잠수 이별이 나아요? 아, 진짜 둘 다 너무 둘 다 최악이야. 하나만 진짜 고르면? 깎아지. 나는 환승. 왜냐면 욕할 순 있잖아. 잠수는 답답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진짜 답답해. 응. 죽여버리고 싶어요. 진짜. 아니 진짜. 나는 잠수. 아니 그러니까 잠수가 뭐였냐면 연락 다 이메일을 쓰는 거 아니야? 보내고 차단됐어. 그러니까 아무 연락할 수 없는 게 잠수잖아. 나는 잠수가 나아요. 왜? 왜? 나를 차단하는 게. 왜? 그냥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게 나아요. 아 어떻게 환승이- 하면 나는 아니 환승이라는 걸 내가 아는 순간 아 잠깐만 그때 얘 저녁에 뭐 한다 그랬었는데 나 그날도 아 맞네. 상상을 막 계속 할 것 같아. 그 지나간 과거가. 근데 이거는 나는 그러면 안 될 거야. 환승이든 잠적이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래도 변호사님 고르면?
어떻게 헤어져야 잘 헤어지는 건가요? 이별을 어떻게 하는 게 서로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만날 때 되게 신중하게 뭐 만나잖아요. 보통 그렇죠. 이 사람이랑 뭐 평생을 함께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근데 헤어질 때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은 하기 싫은 얘기 하기 싫어하죠. 그쵸. 그러니까 싫은 소리 그쵸, 하기 그쵸, 싫어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자기 셀피시하게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메일 보내고 메일에 충분히 자기 생각 다 녹여서 보내고 그냥 잠적하면 자기 마음은 편할 수도 편하겠지. 있겠지. 방법도 편하고. 자기 혼자 정리하고 자기 혼자 다 말했는데. 근데 어쨌든 당해보셨나요? 만나서 이 남자가 만약에 제가 여자면 꼭 상대방이 저를 붙잡는다고 해도 그리고 그거를 받아주던 안 받아주던 간에 일단은 저는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랬어요. 다. 카톡 이별이 나아요? 전화 이별이 나요? 그러면? 저는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만나면? 오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계속 그렇게 막 혼내면 어떡해? 그런 적도 있었죠. 그런 적이 오빠 있었어요. 이러려고 만났어?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그렇게 만만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막 그런 식으로 막 거의 이게 스토킹식으로까지 간 거예요. 오? 그러니까 계속 막 저희 사무실 앞에 서성거리고 그리고 막 우연을 가정해가지고 지하철 2호선 세상에 너. 거기에 있고 막 이제 그랬던 사람도 있었는데 멋있으니까 처음에는 아니요 처음에는 내가 너와 헤어짐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정말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붙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네가 붙잡아도 받아줄 의향이 없다. 그리고 아무리 네가 나를 붙잡는다고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안하지만 내가 이걸 거부하면 너로서는 방법이 더 이상 없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나한테 오는 건 난 너한테 이 정도면은 얘를 다 갖췄다고 생각을 하니 이 이상이 되면은 이거는 나는 범죄로 볼 거다. 오. 약간 냉혈한이다. 근데 미안한 어쩌죠? 마음 같은 건 안 들었어요? 미안한 마음이 내 그러니까 마음이 다 해서 너는 본의 아니게 나는 상처를 입히고 싶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상처를 받는 거잖아. 근데 사실 그 안 미안해요. 기자님 말씀처럼 이거를 일률적으로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저도 헤어짐을 결심하기 전까지 많이 힘들었을 헤어질 테고 결심. 야, 박해일. 네. 아, 또야? 또 그러니까 나왔다. 저도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했기 때문에 헤어질 결심을 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별에 뭐 슬프지 않은 이별은 제일 더러운 이별 어떤 걸? 더러운 이별이요? 예, 그런 거 기억하기 있었지. 싫은. 저 얼마 들어왔어요. 저도 엄청 더러운 이별 많은데. 저는 제가 이별을 고해서 늘? 한 번도 차인 적이 없어요? 네 어. 와, 진짜로. 진짜 짜증난다. 그럼 다 제가 제일 미안했던 건 군대에 있는 친구한테 와, 상병 때 이상했으면 괜찮아. 일병? 이병 때? 이제 막 일병듯. 와, 그럼 버릇처럼 내가 차일 것 같다라고 하면 빨리 얘기를 해버리는 아니요 거야. 그건 아니었고. 그 그냥, 마음이 다 마음이- 하면 차는 거예요? 그때 저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고 싶지 않을 때 차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 얘를 만나러 나가는 길이 조금 묵직해질 때 마음이. 같이 있는데 졸리고 막 약간 같이 있는데 졸린 거는 뭔데 다 품이 막 끝도 없이 나와. 늘 그런데? 같이 애인들하고 같이 있는데 졸리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변호사님 금방 돌아오신다 이게. 나 지금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중심을 바로 야, 잡으시네. 쉽지 않아요. 이상하게 남 잘 네. 되는 거 못 보겠어요. 우리 뭐 연애 얘기를 이거 끝도 없이 할 수 있을 세상 제일 재밌는 연애 있을 얘기. 것 같은데 편안함의 졸림인지 지루함 편안하다가 지루해지는 그런 거 아닐까요? 어쨌든 네, 우리 잡스 101은 뜨거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취준생분들을 위한 방송이니까 연애 얘기 여기까지만 조금 하도록 하고 우리 취준생분들이 이제 취업 활동을 하면서 네. 뭐 법적인 문제를 좀 겪을 수도 있잖아요. 있죠. 네, 그래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취업 준비생 일환. 절도요? 에이, 장발장이야 뭐야? 절도는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 채용을 하려는 회사에서 지원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취준생 분들이니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좀 채용 단계에서 차별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채용 단계 차별. 네. 근데 이제 채용 단계에서 차별이 있을 경우에 이거를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데다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뭐 나이나 뭐 성별이나 뭐 종교나 이런 걸로 차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합리적이라는 기준이 사실 주관적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런 거는 합리적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비뇨기과 의사예요. 갑자기. 네, 비뇨기과 의사여서 꽈추형. 네, 그런 뭐 비슷한 건데 간호사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을 개원해서 간호사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이제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남자 간호사들을 뽑아야 되는데 이제 여자 간호사가 만약에 지원을 했다고 해봐요. 아, 근데 남자 간호사가 훨씬 불편한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 경우에는 성별이라는 특성, 어쨌든 비뇨기과에서는 남성의 성기를 주되게 그치, 보니까 그치, 성별이라는 특성이 내재되어 있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 어떤 여자 간호사분이 네.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남자만 여자 뽑는다. 간호사는 뽑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합리적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산부인과도 네. 사실 여자분들이 있는 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인정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우리 이 방송국에서 네. 뭐 편집을 하는데 우리는 남자만 뽑습니다. 왜 남자만 뽑아요? 혹은 뭐 미혼 여성만 뽑습니다. 아.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직업이 그치. 합리적으로 성별에 이런 좌우되는 직업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문제를 제기하실 수가 있죠. 네네네. 사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왁싱을 하러 갈 때 남자한테 무조건 브라질리언 가거든요. 하세요? 네. 와, 너무 엄청 아픈데. 무조건 아프죠. 근데 어쨌든 남자한테 가요. 그래요? 남자가 훨씬 적거든요. 남자가 훨씬 적은데 굳이 이렇게 어플 같은 걸로 찾아갖고 남자 왁서분이 있는 데로 가요. 왜요? 저는 왜 그냥 그게 남자가 편해요. 편해요? 저는 그게 편해요. 진짜 난 정말 근데 남자가 이런 분이 있어. 왜? 근데 왜 싫어? 그러니까 남자가 자신의 성기를 왜냐면- 터치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쾌하고 싫은 너무 거야. 싫어요. 네. 그냥 직업인 그 일인 거잖아. 그냥 일이면 근데 기왕이면 뭐- 여자가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분이 진짜 제 친구 중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내 걸 응. 보고 있는 것도 싫고 그냥 그냥 이 어쨌든 터치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안 돼. 아. 안 돼. 마사지사는 그렇군요. 마사지는 네. 남자분이 좋고. 힘이 세시니까 네. 압이. 오케이. 아니 지금 우리 취준생 얘기하려고 네. 했거든요. 아니 취준생들도 네. 혹시 왁싱을 하러 가실 때 네. 네. 왁싱 할 수도 있죠. 막 산뜻한 마음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 채용이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채용이 됐다고 이제 통지를 받았는데 그러면은 뭐 2023년 1월 1일부터 근무 시작하세요. 그래서 막 2달 동안 엄청 놀았어요. 이 취준생이 더 이상의 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거죠. 우리 그 최재형님 같이.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왜? 취소됐다. 왜? 와우. 뭐 각종 사정들을 들면서 이제 취소가 됐다. 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해고처럼 의율해서 나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라고 진짜? 다툴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채용 내정의 취소라고 하는데 채용 내정의 취소가 예를 들면 귀책 사유가 나한테 있어. 네. 예를 들면 이력서의 허위 기재라든지 뭐 그 채용 내정이 됐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뭐 중병에 걸렸어. 막 다리가 막 다 부러진 거야. 뭐 식물인간이 됐어. 이러면 이제 자기한테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회사 측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갑자기. 이게 내 채용 내정을 취소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해고로 본다. 그러면 해고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해고에 대한 법적인 요건이 있어요. 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도 필요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면은 채용 내정의 취소가 정당한 걸로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야. 알고 봤더니 그러면 나는 부당해고다. 나 채용해 주세요라고 할 수 그렇지. 있는 채용해 주세요.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호이토이님. 누가? 채용해 주세요. 월급. 아직 근데 그거는 이제 채용. 그렇죠. 만약에 들어가- 1월 1일이 지나버리면은 1월 1일부터는 근로가 그렇죠. 예상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렇구나. 네, 그럼 우리 맞습니다. 취준생분들은 또 뭐 아르바이트도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취준하면서. 네.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뭐 법적인 문제, 어떤 게 주휴수당 뭐 이런 건가? 있어요.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제가 제일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저는 뭐 좀 이런 심리 쪽에 관심이 많다 네네네. 보니 진상 고객들이 많아요. 맞아. 편의점 특히 많잖아요. 편의점이고 뭐고 하여튼 좀 술집이고 이런 뭐. 서비스직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대부분일 텐데 음. 진상 고객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상 고객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이래 뭐 편의점을 예로 들면 이제 점주분이라든지 뭐
어쨌든 조금 가이드를 명확히 줘야지. 좋다. 네, 가이드를 명확히 줘야지 좀 매뉴얼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야지 좀 나중에 더 큰 일로 분쟁이 격화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르바이트생들도 이제 사람이니까. 네, 기분 사람이니까 나쁘지. 만약에 진상 고객들이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뭐 손님이 뭐 하는데 동전 막 집어 어디까지 던지고 막. 이러면은 사실 서비스직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참을 수 있겠지만 이런 가이드가 점주로부터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람도 못 참아. 사람인데 뭐 동전을 던지면 어떻게 참아요? 못 그러면 참지. 이제 막 싸움 나고 막 거기서 쌍방폭행에 막 상해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법으로도 그 사용자의 의무들을 지워주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뭐 이제 배치 전환을 시킨다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고객들이 또 여성 같은 경우에 성희롱도 맞아, 이제 맞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아가씨 어쩌고 하면서 아가씨.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한테 좀 법적인 의무도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제 고충 처리에 네, 대한 네.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점주들이 고객을 교육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올지 어떻게 알고. 맞아. 그렇지만 우리 아르바이트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좀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대처 방안이라든지 진상 고객이 왔을 때 뭐 경찰에 즉시 신고를 하라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건물에 뭐 가드분이 계시면 경비원분이 계시면은 그쪽으로 바로 중재를 호출을 해주고. 하라든지 이제 좀 그런 식의 좀 예방책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요 진상 맞아, 맞아. 고객들한테. 어떻게 네. 할 수도 없고 때려야 된다고. 좀 폭행 그거잖아요. 네, 그럼. 때리면 이제 안 되는 거. 네, 때리면 안 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요? 아니 질문 다 하고 계셔가지고 내가 편해갖고. 아 편해가지고 질문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기자님이. 변호사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아, 저는 뭐 좋아, 당연한 좋아. 얘기지만 꿈꾸지 이게- 말라고 하실 건가요? 이게 꿈꾸지 말라고. 모든 직업이 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장일단이 네, 있죠. 일장일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혹은 뭐 1,000원짜리 변호사 이런 드라마나 좀 극적인 그런 부분만 이 업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내가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뭐 선망을 하고 있다라거나 나중에 내 장래 희망이다라고 하면 일단은 겪어볼 수는 없잖아요. 네, 없죠. 학생 때. 응.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뭐 포털을 통하거나 뭐 책을 통해서 그런 어떤 리서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강성신 변호사 사무실로 가라. 만나 주실 거예요? 아니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안 만나줄 수도 있다. 안 만나줄 수도 있죠. 돈을 내야 만나주거나 이런. 아 이거는 사실상 뭐 사건 선임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돈은 그래도 안 먹겠지만. 시간이 금인데 우리 변호사 얼마나 바쁜데 아까 네. 대기실에서도 막 전화를 막 계속 하시고. 진짜요? 응. 근데 일단은 제가 그랬거든요. 직접 그냥 가서. 찾아가서. 제가 찾아갔어요. 어. 저도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사실 다른 쪽에 있었고 다른 계통에 있었고 사실 제 입장에서 너무 이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거는 제 인생에 있어서도 결단이었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결단을 하기 전에 내가 진짜 이걸 하고 싶은지 물론 직접 경험은 할 수가 없지만 간접 경험 중에 제일 좋은 건 직접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과 소통을 하는 것이겠다라고 해서 그 베트남에 있는 변호사분들을 제가 이메일을 보내서 한번 만나 뵙고 싶다, 찾아뵙고 싶다라고 해서 이 일은 어떻게 하는 일인지 뭐 이쪽 변호사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들었어요. 들으니까 답이 좀 보이셨어요. 그러니까는 물론 전부 다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 방법이 가장 저한테는 와닿았어요. 네. 근데 긍정적으로 다가오셨나 봐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긍정 부정을 따지는 거는 제 판단의 몫이고 이게 정말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려면 그 실무적인 일을 게? 진짜 하는 사람과 소통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구나. 근데 우리 변호사님이 지금 네네. 변호사 일도 하시고 노무사도 하셨고 심리 상담과 뭐 자격증까지 있으시고 엄청 네네. 다양한 일을 하셨잖아요. 네네. 앞으로의 꿈과 시간이 목표가 어떻게 이렇게 어떤 게 있는지. 아 일단은 뭐 장가. 상관은 뭐 아, 네. 확정됐잖아요. 네. 이제 뭐 식장 들어갈 때까지 이제 아, 최선을 아, 다해서 아, 준비하는 아. 걸로 하고 젠가도 한번. 젠가 뭐죠? 젠가 이거? 커플 젠가? 장가 가서 젠가 한번. 알겠습니다.
받아주세요, 알아서. 목표가 네, 어떻게 네, 있을까요? 네. 변호사 강성신의 목표는 네. 일단은 제가 어쨌든 로펌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운영 잘 하면서 의뢰인들 만족시키는 게 가장 본분 중에 본분인 것 같고 사건을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는 게 가장 본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게 본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홍보 쪽 이런 데 사람 뽑을 생각 없으세요? 그런 건 아무래도 그렇죠. 제가 좀 전문이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회사 좀 크면 네네네. 또야 또 여기서 이제 콩고물을 또 이렇게 가져가시는 한 달에 거야? 한 장만 딱 챙겨주시면. 알겠습니다. 아. 일단 개인적인 목표는 제 회사를 잘 운영하는 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가장 중요한 목표는 와이프랑 이제 행복하게 사시는. 아, 그렇죠. 네, 그거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저것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 이제 잡스 101에 두 끝나- 번째 출연이셨는데 또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또 나올게요. 또 오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함께한 소감 한 번만 들을게요. 네네. 그 사실 우연찮은 기회에 이게 변호사 직업 소개하러 온 건지. 내 얘기하러 온 건지. 네, 이건 뭐. 몰라. 네, 인간극장 온 건지. 네. 아침 프로 온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 즐거웠어요. 저한테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어떻게 네, 가는지 네. 모를 정도로. 시간 진짜 빨리. 네, 시간이 진짜 빨리 가서 다음에도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네. 저희 참여하겠습니다. 그럼 술 한번 먹는 술 한번 먹는 걸로 하고요. 오늘 드세요. 그 조금 오늘 안 돼. 뽑아야 되잖아요. 뽑아야 돼요. 보셨어요? 누구 들어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곰돌이 돌보미님 곰돌이 한 명만 해야 돼요? 많으셨어요? 몇 분인데요? 아니요, 곰돌이 돌보미. 곰돌이 돌보미님한테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물을 드리도록 어떤 선물 드릴 건데요? 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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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 식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네, 그거밖에 없어요. 축하드립니다. 곰돌이 돌보미님. 자, 오늘 잡스 101은 저희 스터디 잡스 시간으로 꾸며봤고요. 강성신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MZ세대 취준생을 위한 시슐랭 가이드 잡스 101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일 오후 5시에 들어오니까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고요. 함께 인사 좀 나눠줄까요? 네, 잡빠 안녕. 잡빠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